35세부터 55세까지의 분들을 일명 끼인 세대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끼어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세대인데요. 이 끼인 세대를 위한 조례가 시행될 거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끼인 세대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뭐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이 조례안을 올해 초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예. 부산시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19세에서 34세까지는 올해만 해도 121개 사업으로 예산이 총 2,200억이 투입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약 2조 가까이 투입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세대를 위한 정책이나 예산은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답답함을 얘기할 부수조차도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도 이 청년 정책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소개를 하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또 저희는 들어가야 하는 말씀이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뭐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신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끼인 세대라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네네.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하는데요.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의 도움이 없이는 애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뭐 계속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하고 애한테 드려야지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없더라. 그다음에 지금 다니는 직장에 나가서 내가 혹시나 그만두게 되면 네네. 다른 직장을 이직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가 기획재경위원회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시도 반응도 없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돈을 벌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정책적 배려 대상자냐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끼인 세대를 위한 조례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먼저 부산시랑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세대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조례안에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했는데 제가 뭐 우리 세대를 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4년 동안 부산시가 우리 끼인 세대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4년 동안 목표성을 가지고 해나가겠다. 그럼 그 종합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1년 단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 경단녀 해소 방안, 뭐 재취업이나 재창업, 그다음에 직무 능력, 그러니까 예컨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들이 교육받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노후 준비, 문화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네. 예. 방금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끼인 세대 중에서 여성을 위한 조례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조금 꼭 여성을 위한다기보다는 부산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주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쉬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열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네. 거기에 1번이 아마 격려 단절 여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격려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했을 경우에 데이터를 받아보면 대부분 다 요양보호사, 조리사 이런 종류거든요. 네, 네. 그 전에 자기의 삶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전에 다니던 직장들을 다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었고 이것과 관련돼서 논의하고 있는 게 청년은 새롭게 취입을 하면은 청년 뭐 지역 공영 장려금이라는 걸 주거든요. 네. 그게 부산형, 그러니까 저는 만들고 싶은 게 부산형 신중령 고용 장려금이라고 우리 중년들을 근데 취직을 했을 때 회사의 그 보험비라도 4대 보험비라도 시가 좀 부담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력이 있고 들어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람을 했을 때 좀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4대 보험이라도 좀 한번 부산시에서 배려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 그 끼인 세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뭐 여러 가지 바람이 있으셨겠죠? 네. 뭐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까? 먼저 우리 끼인 세대들이 우리 부산이나 사회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들이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완화되길 바라는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뭔가 복지 혜택을 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시정이든 국정이든 우리도 소외 안 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거든요. 우리가 세금도 제일 많이 내잖아요. 네. 그 국민연금에도 제일 민감한 세대인데 네. 사실은 우리들은 그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아니 뭐 복지 혜택도
주셔도 되는데 굳이 뭐 오해를 한다고 말씀은 아니, 뭐 예. 돈을 예. 벌고 있는 세대에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는 지적들이 되게 많았었고 예. 조례 만들면 많이 부딪혔던 영역이 그건데. 네, 뭐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 9월 25일에 부산시 의회 제 316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이제 부산시 끼인 세대 지원 조례 제정안이 가결됐다 하는데 그럼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들은 다 끝났고 예. 시장님께 이게 이송을 했거든요. 네네. 그게 내일 아마 공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조례안은 사실은 공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종합 계획이 수립되고 네네.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그 시장님도 조례안에 목적이 동의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합 계획 수립하는 예산도 지금 편성이 될 것 같고 예. 네네. 아까 말씀하신 고용 장려금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작업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끼인 세대 지원 조례 제정안을 뭐 가결을 시켰는데 시장님이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책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만큼 크냐,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계획에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담겨야 되지 않나. 뭐 장기간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저희 세대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조례안 만들 때 들었던 얘기가 복지 혜택이 왜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공연 예술 같은 관람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애가 태어나니까는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하는데 네네. 부산시에서 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애 데리고 와서 봐라 모든 부모들이 그리고 괜찮은 영화나 공연을 하는 거 이런 것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 세대도 우리 사회가 우리를 배려하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플랫폼 택시에서도 그 여성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운전을 그때 배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애 데리고 네. 다녀야 되니까. 근데 네네. 우리 부산에 있는 택시 중에 100대라도 카시트를 설치해 놓고 시가 보조금을 주고 애 있는 엄마들이 편하게 택시를 이용하세요라는 정책들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냥 우리 세대들이 목소리를 듣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들 필요한 게 뭔지 아. 크게 돈 안 그러니까 들이고. 별건 아닌데. 네, 그렇죠. 만약에 진짜. 한다면 사람들이 와 네. 그래 이거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예.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 부서조차 없어요. 우리들. 사실 저는 택시 카시트는 생각도 못 해본 그러니까. 건데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게 이상할 정도의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한번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저 요렇게 또 부산시 끼인 세대 지원 조례 제정안이 부산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십니까? 지난 3월 달에 부산연구원에서 그 3030 부산에 살고 있는 3040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때 결과를 보면은 그 20대, 그러니까 35세 이하인 분들은 그 부산을 떠날 확률이 높다라고 본인들도 답변을 했어요. 네. 근데 딱 말씀드린 35세에서 55세 사이 끼인 세대들은 적당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부산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부산에 산다는 얘기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우리 세대가 살기 가장 좋은 도시고 우리를 가장 배려하는 도시다라는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떠날 사람들의 마음과 나는 여기서 그래도 지킬 거라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경제적인 역할 못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정말 너무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 첫 번째로 좀 환기를 시켜주셨고 두 번째는 좀 정책적으로 한번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가장 좀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군요.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35세에서 55세가 살기에 너무 좋다 하는 분이 딱 오면은 그런 그렇죠. 분들이 청년들도 오죠. 그렇지 같이 오게 돼 있는 이런 정책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끼인 세대들이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지만 애들도 양육해야 맞습니다. 되는데요. 예. 최초로 우리 노후 설계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밑에 자녀들이 예. 우리를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분들이 챙기지 않으면 그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복지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세대가 돼버린 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세대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조례안을 이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녀봐도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고 내년은 아마 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 제가 재송 반여동 지역 시의원인데요. 지역과 상관없이 부산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이었습니다.